어제 이상한 걸 봤다. 말하고 나면 웃기다. 그래도 말해야겠다. 나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남편이다. 내 아내는 열해 전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오만 가지 말을 들었다. 도망, 외도, 빚, 질병, 다 틀렸다. 아니, 내가 틀렸다. 그날 아침, 구청 회의 끝나고 복지센터를 지나쳤다. 쌀 배급줄이 길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비에 젖어 있었다. 문득 익숙한 어깨선이 보였다. 말도 안 됐다. 그런데 그 목선, 귀 뒤 작은 점, 나는 안다. 나는 얼어붙었다. 여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저기요, 아시는 분이세요? 노란 조끼의 봉사자가 내 앞을 가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그 아내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믿기지 않았다. 여자는 내 얼굴을 오래 보았다. 눈동자가 비어 있었다. 죄송해요. 저는 기억이 작고 여자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그런데 분명 내 아내였다. 이름을 불렀다. 연서. 여자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이름, 어제도 누가 불렀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봉사자가 말했다. 의심되는 병이 있어요. 아직 확진은 아니고요. 외상후 기억장애. 길에서 쓰러져서 온 지 석 달 됐어요. 신분증도 없었고요. 나는 뒷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남편입니다. 모든 비용, 치료, 제가 합니다. 여자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비에 젖은 코트를 걸쳤다. 코트 소매 끝이 해져 있었다. 그 소매를 잡고 있던 손, 약지에 연한 반지 자국. 나는 그 자국을 똑바로 보았다. 연서야, 나야. 여자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그 이름이 싫어요. 나는 멈췄다. 싫다고 했다. 왜 싫지? 봉사자가 나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낡은 보드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습득물, 회색 노트 한 권. 나는 그 노트를 받았다. 첫 장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이름을 잊어버려야 살아. 나는 그 문장을 오래 쳐다봤다. 누가 이런 문장을 쓰나? 왜? 누구에게서? 두 번째 장에는 주소가 적혔다. 내가 모르는 동네였다. 나는 노트를 닫았다. 여자, 아니,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빛은 멍했는데 아주 잠깐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더니 입술이 떨렸다. 비, 그날도 비. 나는 그 말을 붙잡았다. 어떤 날 여자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손톱 사이가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못했다. 잡을 자격이 없어 보였다. 다음에 올게. 나는 도망치듯 나왔다. 비가 세차게 내려앉았다. 우산을 폈다. 손이 젖었다. 심장도 젖었다. 열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회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열쇠 하나, 서류 하나, 실종 당일, 경찰서 접수증, 담당 형사 이름, 손번호. 나는 전화를 걸었다. 문성철입니다.
그가 말했다. 강진우입니다. 아내 실종 건 기억하시죠? 잠시 침묵. 그리고 낮은 한숨. 잊은 줄 알았는데 드물게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왜 드물죠? 자발적 실종, 타살 정황 없음, 가족 갈등 소문, 결정적 단서 부재. 그래서 늘 미제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CCTV 더 없었나요? 비가 와서요. 화면이 뭉개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날 부근 공사장 카메라가 가려졌어요. 누가 덮은 흔적이 있었죠. 신고 들어왔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공사장, 우리 회사 하청이었다. 나는 말을 삼켰다. 그 사실, 왜 내게 말 안 했죠? 말했지만, 멈추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표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셨죠? 강 대표님.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때 나는 대표가 아니었다. 부대표였다. 그러나 우리 회사 이름으로 전화가 간 건 사실이었다. 누가, 왜, 누구 마음대로.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었다. 내가 모르는 내 이름.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기록, 전부 보내주세요. 공식 요청이 필요합니다. 지금 팩스 보냅니다. 바로 통화를 끊고 나는 문서를 작성했다. 손이 빨리 움직였다. 오후가 기우니 하늘이 더 어두워졌다. 메일함의 파일들이 떨어졌다. 나는 하나씩 열었다. 실종 당일 오후 4시 18분. 흔들리는 우산, 회색 코트, 굽 낮은 구두. 화면 오른쪽 검은 승합차가 잠깐 멈췄다. 차량 번호가 비에 지워졌다. 그리고 화면이 검었다. 3초, 4초, 7초.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없었다. 나는 모니터를 껐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강진우 씨, 아내분. 오늘 센터에서 쓰러지셨어요. 나는 뛰었다. 복지센터 앞. 같은 비, 같은 의자. 아내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호흡은 가빴다.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다. 응급실 가셔야 해요. 봉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잡았다. 차갑고 얇은 손. 아주 옅은 비누 냄새. 연서야. 나야. 진우. 그 이름. 싫어요. 왜? 그 이름을 부르면 누가 와요? 누가? 검은 차. 새끼줄. 아내의 말은 자꾸 끊겼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나는 그 한 방울이 내 몸을 관통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물었다. 내가 그 차와 관련 있어? 아내는 천장을 봤다. 천장에 구급등이 빙글 돌았다. 아저씨, 그냥 그 이름 잊어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 의사가 말했다. 영양실조, 탈수, 저체온, 그리고 기억장애. 하지만 특이한 건 특정 단어에만 반응이 심합니다. 트리거 같아요. 나는 의사에게 질문을 쏟았다. 치료 가능합니까? 천천히요. 안정, 반복, 안전함. 그게 약입니다. 안전. 나는 그 단어에서 멈췄다. 아내가 눈을 떴다. 나를 보았다.
아저씨, 응, 저, 하나만, 부탁, 말해, 구독, 좋아요, 눌러달래요. 나는 멈칫했다. 아내가 미소를 흘렸다. 아주 여리게,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로,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듣겠다. 아저씨, 공짜예요. 눌러줘도 손해 안 봐요. 나는 어이가 없었고 동시에 울컥했다. 그녀가 농담을 했다. 열해 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었다. 병실 불이 어두워졌다. 나는 의자에서 서류를 펼쳤다. 경찰 기록, 센터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그 회색 노트, 노트 중간에 낡은 영수증이 끼어 있었다. 세탁소, 성미옥, 손글씨, 뒷면의 주소, 노트에 큰 글씨, 여기로 가면 누군가 안다. 나는 곧장 택시를 탔다. 세탁소 불은 꺼져 있었다.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오전 5시 5분, 급한 세탁 연락. 전화했다. 통화 연결음이 길었다. 네. 세탁소 사장님이신가요? 오늘 비 맞은 회색 코트 맡긴 적 있나요? 주머니에 노트 있었던 분. 혹시 기억하세요? 조용한 숨, 그리고 낮은 목소리. 그분, 이름을 묻지 말아요. 아내입니다. 아내라도 잘 못 건드리면 다친다. 누가 다치게 합니까? 당신 회사. 나는 서늘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아요. 그분, 열애 전에 여기 왔었어. 주머니 가득 영수증, 메모, 이름이 3개. 다 지운 다음에 울었어. 빨래를 맡기고 내 이름을 없애달라고 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며칠 뒤 검은 차가 왔어. 내게 묻더라. 그 여자가 뭐 맡겼냐고.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 다음 날 우리 가게 유리창이 깨졌지. 전화기가 미묘하게 떨렸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더 묻지 말아요. 대신 하나만 말해줄게. 그분, 코트 안쪽 봉제선, 거기 뭐가 있어? 통화가 끊겼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코트를 뒤집었다. 안쪽 봉제선, 아주 촘촘한 바느질. 손톱으로 살살 벌렸다. 작은 비닐이 나왔다. 접힌 종이 2장. 나는 숨을 멈췄다. 첫 장, 이름과 계좌, 모르는 이름. 둘째 장, 더 낡았다. 녹음 파일은 그에게. 그가 지키면 나는 산다. 그리고 이니셜, A, J. 나는 머릿속을 뒤졌다. A, J. 누구지? 핸드폰, 연락처, 오래된 번호, 안재, 기자, 잊고 있었다. 실종 몇 달 전, 아내가 내게 말했었다. 진우야,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나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새벽 4시, 무례를 각오하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 기자님 강진우입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무거운 숨. 드디어 오셨네요. 무슨 뜻이죠? 당신 와이프가 나에게 파일을 맡겼어요. 열애 전. 나는 그때 열지 말고 누가 비라고 말하면 열라고 했죠. 나는 벽시계를 봤다.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다. 비, 네.
그럼 열죠.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키보드 소리가 났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녹음, 하나는 문서. 들려주세요. 스피커에서 쿵, 잡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안 기자님, 저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주변이 제가 사라지면 이 파일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의자를 붙잡았다. 실명은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회사 이름, 프로젝트 이름, 하천공사, 우수관 매설,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사라져요. 노동자, 주민, 기록이 없어요. CCTV는 비가 오면 꺼져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날 저를 따라오던 차, 그게 무서워서 내가 사라지기로 했어요. 남편을 살리려면 내가 없어져야 해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녹음이 끝났다. 기자는 낮게 말했다. 그녀가 말한 프로젝트. 당신 회사 맞죠? 나는 대답을 못했다. 내가 두려웠다.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문서도 보낼게요. 메일이 왔다. 도면, 자재 입고표, 발주처 서명, 비가 오면 꺼지는 카메라 배치도, 그리고 한 줄 메모. 그날 내 이름을 지웠다. 나는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내 어깨 위로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울었다. 아침이 왔다. 아내가 눈을 떴다. 아저씨, 커피 냄새. 미안해. 물이야. 물도 좋아요. 나는 종이컵을 들고 말했다. 연서야. 아내가 눈을 감았다.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왜? 아저씨가 나중에 후회 안 하게. 나는 말했다. 영원히 후회할 거야. 그녀가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럼, 괜찮아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사라진 날, 확인하지 않았어. 비가 오면 공사가 멈춰야 하는데, 나는 묻지 않았어. 왜 카메라가 꺼졌는지, 왜 서류의 서명이 바뀌었는지, 나는 그냥 매출만 보았어. 아내가 눈을 뜨더니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도망쳤어. 왜? 당신을 지키려고. 누구한테서? 당신 사람들.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험하게 만든 거야. 우린 둘 다 틀렸어요. 우리가. 문이 열렸다. 의사가 들어왔다. 가족분, 오늘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네. 아내가 내 손을 놓았다. 복도의 선이, 햇빛이 들었다. 비가 그쳤다. 내 폰이 울렸다. 문성철 형사, 강 씨,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열애 전, 당신 회사 하청 중에 창호산업 있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새 대표가 서류를 몰아서 결제했고, 그 사람, 당신 장인입니다. 나는 벽을 짚었다. 제 아버지가요. 네. 이름이 같아요. 주민번호도. 나는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반전. 내 가족이 서류 뒷면에 있었다. 형사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작년에 사망, 심근경색. 그런데 그 장례식 비용 청구서가 당신 회사에서 나갔어요.
특별 비용, 결제 라인, 강진우. 나는 말이 없었다. 기억났다. 아주 바쁜 날. 비서가 가져온 특별 지원 결제건, 지역 협력 파트너 지원이라 적혀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나는 복도 끝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내가 숨 쉬는 공기가 누군가의 이름값으로 차가워졌다. 나는 아내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 진우야, 마음이 늦으면 손이 늦어. 손이 늦으면 사람이 늦어. 사람이 늦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폰을 켰다. 영상 녹화를 눌렀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짜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값비싼 고백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다. 열애 전, 나는 검은 비를 외면했습니다. 꺼진 카메라를 외면했습니다. 낡은 노트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그녀를 지웠습니다. 문이 또 열렸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갑자기. 나는 뛰었다. 침대 위. 아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연서야. 그녀가 내 쪽을 보았다. 진우. 나는 멈췄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말했다. 진우. 그날, 진짜로, 나는 갔어야 했어. 어디, 다리 아래, 약속, 녹음, 전달, 누구에게, 안재, 이제 괜찮아. 전달됐어. 그래, 다행. 그녀가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다. 나는 그 리듬을 세웠다. 하나, 둘, 셋. 문득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 젖은 구두. 내 눈이 그 사람에게 멈췄다. 그 사람은 나를 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십니까? 그 사람은 답하지 않았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바닥에 작은 원이 퍼졌다. 간호사가 속삭였다. 보호자분,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회사를 그만둔다. 프로젝트 전부 까겠다. 이름을 다 밝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옆에 있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침 뉴스가 흘렀다. 지역 하천 공사 관련 감사 착수. 비 오는 날 카메라 오작동 의혹. 하청업체 불법 변경. 내부 고발자 익명 인터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사회, 감사팀, 대리인. 나는 모두에게 말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끊었다. 문성철 형사가 문자를 보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실종 당일, 검은 승합차, 렌트 기록 찾았습니다. 렌트 보증인, 강진우.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실어 날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 이름을 썼나? 어느 쪽이든 끝은 같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햇빛이 떨어졌다. 어제와 다른 빛. 나는 낮게 말했다. 연서야, 나 기억나?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오래, 아주 오래 내 눈을 보았다. 그리고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조금. 나는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조금이면 돼. 그녀가 속삭였다. 근데 비 오면 또 잊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비가 오지 않게 할게. 그건 진우도 못해. 그래, 못해. 우리는 잠시 조용히 웃었다. 아주 슬픈 웃음이었다. 진우, 응. 사람은 이름을 지우면 살 수 있어? 모르겠어. 나는 열해 동안 내 이름을 지웠어. 그녀가 눈을 감았다. 이제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 나는 조용히 불렀다. 연서, 응.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빗소리가 울렸다. 피아노처럼 낮고 길었다. 간호사가 창문을 닫았다. 빛이 사라졌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결심을 다졌다. 모든 걸 털어놓자. 내 죄, 내 무지, 내 도장, 내 이름. 하나도 숨기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자. 어쩌면 내게 남은 유일한 위로일지 모른다. 내가 잘못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 배운 이야기, 끝은 아니다. 아직 세 번째 반전의 끝을 보지 못했다. 그날 렌트 기록의 진실, 검은 우산의 주인,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감춘 하나의 이름. 나는 오늘 밤 안재 기자를 다시 만난다. 그는 말할 것이다. 당신 이름으로 빌린 승합차, 그날 운전한 사람, 블랙박스 그림자, 당신 아버지가 아니다.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다. 누구일지, 왜였는지,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을지.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비가 온다 해도 잊지 않겠다. 연서야, 들리니? 나는 아직도 너를 부른다. 아마 평생 부를 거다. 그게 내 벌이고 내 약이다. 내일 다시 말하겠다. 끝까지 말하겠다. 손이 늦었지만, 마음이 늦었지만, 사람만은 늦지 않게 나는 오늘 내 이름부터 적겠다. 아침이었다. 밤새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비가 내렸다. 그날의 비, 그날의 검은 차, 그리고 연서의 마지막 미소. 나는 병원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명함 하나. 안재 기자, 그가 약속했다. 오늘 모든 걸 말해주겠다. 창밖에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낯설었다. 열해 동안 나는 수많은 빛을 봤다. 스포트라이트, 회의실 형광등, 언론 앞 카메라. 그런데 지금처럼 눈이 따가운 적은 없었다. 강진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중년 남자였다. 검은 코트, 무표정한 얼굴. 다만 눈빛이 흔들렸다. 저 안재 기자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님 파일 받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진실
듣고 싶죠?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다. 우선 이걸 보세요.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열애 전, 공사장 인근 CCTV. 비가 내리던 오후 4시.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걷는다. 그 뒤를 검은 승합차가 따라간다. 비가 점점 세진다. 그리고 여자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다. 저건 아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이 흐릿했다. 머리 길이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랐다. 그런데 기자가 말했다. 이 장면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 하나. 카메라에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 나는 너무 잘 알았다. 박 회장님입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 회사의 실질적 오너, 그리고 당신의 장인. 나는 말을 잃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그는 당신 아내를 직접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웠죠. 왜? 공사 자료가 유출될 걸 두려워했어요. 연서 씨는 내부 문건을 복사했거든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연서가 납치당한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내가 숨을 멈췄다. 다리에서요. 비 내리는 다리 위. 차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 장면,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어요. 기자는 태블릿을 돌렸다. 화면에는 흐릿한 비, 그리고 차 문이 열리는 순간 작은 몸이 물로 떨어졌다. 살 가능성은 없었다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요. 기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어떻게 낚시꾼이 발견했어요.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병원에서 이름을 묻자 비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B씨로 남았죠. 나는 머리를 감쌌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고요. 그럼 왜 나에게 한 번도 당신 어머니가 막았죠.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당신 어머니가 병원비 전액을 내고 가족 연락 금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가 왜? 그녀가 돌아오면 당신의 결혼이 깨지니까요. 그때 이미 재혼 발표 준비 중이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몸은 살았지만 이름이 죽은 거죠. 그의 말에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가 기억을 잃은 이유는 물속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네요. 기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기자가 대신 읽었다. 진우야, 이걸 언제, 어떻게 보게 될지는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나를 지우고 있어. 기억이 아니라 존재를. 사람들은 말하지. 사랑은 믿음이라고. 근데 믿음은 상대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힘이더라. 나는 그걸 몰랐어. 너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나를 지키지도 않았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너무 외로웠어.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줘. 내가 널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그 이름이 내게 상처니까 나를 찾지 말아줘. 대신 내가 나였다고 생각해줘. 그래야 내가 살아. 편지를 다 듣고 나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기자가 멀리 보였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 영상이에요. 기자가 태블릿을 다시 켰다. 비 오는 골목.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간다. 노숙자 쉼터 간판이 흐릿하게 보인다. 그녀가 들어간다. 그게 10년 전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연서의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보호자분, 잠깐 전에 퇴원하셨어요. 퇴원요? 네. 보호자 사인이 있던데요. 나는 종이를 받았다. 서명란에 내 어머니 이름이 있었다. 나는 차를 몰았다. 어머니의 집, 성북동 저택. 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서 어머니가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평온했다. 민준아니, 진우야, 오랜만이구나. 연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씨에 목소리 높이지 마.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그 여자는 널 망칠 여자였어. 열애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녀가 살아있는 걸 알았죠? 알았지. 그녀는 태어냈다. 왜 숨겼습니까? 너의 미래를 지키려고. 내 미래가 사람의 죽음 위에 있습니까? 죽은 게 아니잖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야. 그녀가 손짓하자 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나를 향해 말했다. 대표님, 나가시죠. 그 목소리 너무 익숙했다. 박전무, 우리 회사의 최고 참모였다. 이게 뭐죠? 그는 낮게 말했다. 대표님, 이제는 쉬십시오. 그리고 내 팔을 잡았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탁자 위에 찻잔이 깨졌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진우야, 내가 가진 걸 다 잃고 싶니? 이미 다 잃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너무 익숙한 목소리. 그만하세요. 모두가 멈췄다. 연서였다. 문가에 서 있었다. 코트가 젖어 있었다. 눈빛은 고요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어떻게 여길?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나는 숨을 삼켰다. 연서야. 그녀가 나를 보았다. 이제 됐어요. 진우 씨, 이제 제 이름을 불러도 돼요. 그녀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열애 전에 제 손에 피 묻히게 한 거 기억하시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날 공사장 보고서 제가 빼낸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시켰죠.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그걸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차에 태웠죠. 그리고 비 내리는 다리 위 문을 열었잖아요. 나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손을 떨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뛰어내린. 아니요. 밀렸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래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내러 왔어요. 연서가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녹음기였다. 삑.
소리와 함께 음성이 흘렀다. 강 여사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하죠? 비 내리니까. 오늘이 좋아. 지워. 조용히. 침묵.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박 전무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저는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다. 연서가 말했다. 끝났어요. 이건 기자에게도 이미 보냈어요. 그녀가 나를 보았다. 진우 씨, 약속했죠. 도망치지 않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할래요? 진실을 내놓겠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찻잔 조각을 집어들었다. 안 돼. 내가 외쳤지만 늦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모든 게 느리게 흘렀다. 비가 창문을 때렸다. 찬물이 바닥으로 흘렀다. 붉은 물이 섞였다. 연서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어졌다. 그 손에 반지가 반짝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은 정적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연서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말했다. 당신, 고발 의사 있습니까? 예. 어머니를요? 아니요, 진실을요. 며칠 뒤,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다. 하천 공사 비리, 유력 기업 비호 정황, 그리고 그 밑줄에 작게 내부 고발자 K씨, 실종 10년 만에 귀환. 사람들은 몰랐다. 그 K씨가 내 아내라는 걸.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고 다시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그 후로 회사를 떠났다.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한동안 비가 오는 날엔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오지 않았다. 4년이 흘렀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노숙자 쉼터여. 오래된 카페. 나는 구석에 앉아 있다. 벽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10년 전 부패기업 고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익명의 여성이 최근 자원봉사자로 복귀했습니다. 화면 속 머리가 희끗한 여자가 미소 짓고 있다. 나는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그녀였다. 연서였다. 눈빛은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다. 기자가 물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보면 웃을 말이에요. 누구요? 그냥 오래전에 나를 잊지 못한 사람. 그녀가 웃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연서야. 그녀가 마치 내 목소리를 들은 듯 살짝 고개를 돌렸다. 화면 너머였지만 확실히 느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다. 진우.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변명도 미화도 없이 이건 내 고백이자 내버리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사랑을 잃어도 기억을 잃어도 진심은 끝내 남는다. 늦게 깨달은 죄라도
끝까지 마주해야 한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 젖지 않는다. 그녀가 남긴 말이 내 마음속에서 빗소리처럼 울린다. 진우야, 마음이 늦으면 손이 늦어. 손이 늦으면 사람이 늦어. 사람이 늦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 말을 매일 되새긴다. 그리고 오늘도 쉼터 벤치에 앉아 중얼거린다. 연서야,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오늘 뭔가 달랐다. 벤치 옆에 우산이 하나 놓여 있었다. 검은 우산. 손잡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그 카페에서. 나는 메모를 펼쳤다. 글씨체가 익숙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했다. 연서의 글씨였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우산을 집어들었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그런데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목요일 오후 3시 나는 그 카페 문을 열었다. 종이 딸랑 울렸다. 구석 자리에 회색 가디건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연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그러나 눈빛은 열애전보다 맑았다. 진우 씨, 늦었네요.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늦었으니까.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제 거, 하나는 당신 거예요. 나는 커피를 들었다. 아직 따뜻했다. 기억 다 돌아왔어요? 아니요. 반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근데 괜찮아요. 반이면 충분해요. 어떤 반? 당신 얼굴, 당신 목소리, 당신이 날 부를 때 그 떨림, 그건 기억나요. 나는 숨을 삼켰다. 나머지 반은? 비 오는 날, 검은 차, 차가운 물, 그건 안 돌아와도 돼요. 연서야. 응, 나, 이제 뭐 해야 해? 그녀가 고개를 가웃했다. 뭐 하긴요. 살면 되죠. 같이? 네, 같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진우 씨, 이제 안 도망칠 거예요? 안 도망칠게. 약속? 약속? 그녀가 웃었다. 창밖에 비가 그쳤다. 햇살이 비쳤다. 무지개가 떴다. 진우 씨, 응,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나는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아직이야. 그럼 지금 누르세요. 공짜예요. 알았어. 손해 안 봐요. 알아. 우리는 그렇게 웃었다. 열애 만의 웃음이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걸었다. 비 온 뒤의 거리, 젖은 아스팔트.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진우 씨, 응, 이제 제 이름 매일 불러줘요. 매일?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봄이 와도, 알았어. 연서야. 응, 연서야. 응. 우리는 그렇게 걸었다.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늦은 시작.
그러나 진짜 시작.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을 잃어도,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연서야, 들리니? 나는 이제 평생 내 이름을 부를 거야. 하루에 100번, 1000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늦은 참회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비가 와도,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